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보기 전에 현대차하고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차 카카오를 보면서 이제 HLB를 이제 주로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현대차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HLB가 현대차보다는 기업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로 좋은 건 아니죠. 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사장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현대차 대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뭐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뭐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봤을 때 기업적인 내용, 예,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뭐 HLB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요.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고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그쵸?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생기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이 원리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주가의 지금 주봉이에요. 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 자,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자, 이렇게 전 저점에 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밀릴 수 있다. 네, 조금 밀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추가락이 나오면서 주봉상 60선까지 빠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죠. 그래서 단기별로 본다라고 하면 주봉상 전 저점에 대한 하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저항이 생긴 것도 정확하게 생긴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좀 내려오고 반등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냐 또는 자, 이렇게 저항이 생길 것이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현대차 실적을 가지고선 아니면 기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30에 가 있을 거다, 15만 원에 가 있을 거다 라고 아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15를 간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30을 간다라고 하면 풀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면. 근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자, 현재 위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60선에 올라오면 60선에 대한 터치를 할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의 대형주가 장기평선인 200선, 그러니까 중기죠. 냉정하게 보면 중기입니다. 뭐 장기라고 보기에는 200선은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중기로 봤을 때 200선을 찍는다라는 것은 매수 타이밍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밀렸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이 자리에서 30을 간다라고 하면 풀 매수하시면 되고요. 아신다. 누군가가 안다라고 하면 손절 쳐야 되겠죠. 뭐 15만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이다라는 것을 주봉과 일봉에서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이제 카카오가 이제 F분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지만 엄청난 비싼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뭐 더 갈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글쎄 이게 좀 아까 뭐 현대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쉬어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좀 쉬었다 가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매수를 하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계속 가는 게 낫지만 매수를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확 밀리는 게 낫죠. 그렇죠? 뭐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혜주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뱅크에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카카오냐 뱅크냐 이를 봤을 때 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카카오 선택할까요? 개인들은 거의 다 뱅크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카카오가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있지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상승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날 금요일은 당연히 뱅크가 맞겠죠. 그럼 둘 다 수혜주기 때문에 둘 다 올라간다는 당일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뭐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온 것도 있고 하지만 당일은 오히려 카카오에서 익절 이후에 뱅크로 가는 게 맞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또 얘기가 다르겠죠. 뱅크가 상장 이후에 무제한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익절 타이밍이 분명히 있겠죠. 익절 타이밍이 있으면 당연히 또 안전한 쪽으로 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형주다, 카카오하고 뱅크가 소형주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요. 뱅크 가도 되고 카카오 들어가도 됩니다. 두 개 다 엄청난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총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엄청난 상승을 이끌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죠. 뭐 올라간 것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고 조정 구간에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그쵸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60선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로 보시면 상승할 때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중요한 자리는 지지하는 자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위치와 하단 쪽 위치 이런 가격을 말씀드려 보면 15만 원, 13만 원, 이 위치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리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충분히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카카오 이런 종목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되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잡으시면 돼요. 뭐 카카오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진 않잖아요. 최소 뭐 5천, 그렇죠? 뭐 3천, 5천,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파동이 큰 중소형주를 좀 여유 있게 좀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유라는 거는 안정성에 대한 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20% 30% 빠지니까 빠져도 그냥 여유 있게 보셔라 이게 아니라 안정성 때문에 여유 있다라는 거지. 자금이 클수록 짧게 봐야 돼요. 손절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안 보겠습니다.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HLB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요점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동성이 일단 없죠. 이 변동성이 없는데 자 가격만 보시면은 변동성이 없어요. 가격만 보면. 그래서 가격만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좀 그냥 똑같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개별적인 판단이에요. 개별적인 판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상승하라 이렇게 파동이 컸다가 작았다가 또 컸다가 또 작았다가 그렇죠? 그 다음 이거를 그러니까 상승률과 하락률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좀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막 매수가 우르륵 들어왔다가 매도가 우르륵 나가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뭐 그림을 그리고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이런 차트의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인을 할 수 없었던 호가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아 이때는 호가가 어떻게 상당히 좀 급하게 움직였구나 아니면 그 호가에 대한 뛰어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 아니면 뭐 갭상승이 있었나 뭐 갭하락이 있었나 이 호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관리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을 알면 더 좋겠지만
제 실력으로는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호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관리가 잘 됐다. 이날은 어떻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그냥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일봉상에서 보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이 전의 모습을 보면 흐름이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뭐 꺾인다라고 하면 뭐 똑같은 흐름일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흐름을 갈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른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과 분명히 다른 그런 모양과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치상이라든지 자 이제 중장기에 대한 그냥 중기로만 말씀드릴게요. 중기로 120선과 200선에 대한 흐름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단기평선이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이거는 제가 이평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평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 아시는 분들은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또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그냥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것을 보실 때 중기, 장기 평선이 단기 평선을 먹고 올라가는 그리고 이격, 그렇죠? 뭐 삼각수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알고 있고 이론적에 대한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양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좋은 흐름에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반대로 또 봐야 되죠. 좋은 흐름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HLB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게 뭐죠?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락을 시킨 경우가 분명히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HLB에 대한 그러니까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런 게 있지만 특히 HLB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에 대한 수급과 이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큰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무리하게 저도 지금 보면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저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지금 단타 외에는 스윙으로 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것인데 어쨌든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지켜봐야 돼요. 당연히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면서 홀딩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뭐 이탈이 되고 안 좋은 모양이 나온다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현대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HLB 차트 여기까지 보고 현대차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현대차를 보시면 자 주봉에서 다시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해서 자 현대차 기업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가가 비싼 상태에서 좀 싸진 거예요. 그렇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이전에 막 우르르 좋다 뭐 유튜브에서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 나서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좀 조금 문제가 된 거긴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고 또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싸지면 싸진 대로 또는 더 하락이 나오면 하락 나온 대로에 대한 대응과 거기에 대한 매매를 우리가 잘 해준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수익 보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법에 대해서만 확실하시면 돼요. HLB도 뭐 분할 매수라든지 현금이 좀 보유를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현금 투자를 들어간 게 좀 잘못이고 그런 전략적인 것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HLB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하락을 해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잘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수익으로도 좀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